2023년도 수능 완성 이제 우리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8강에서 이제 우리 염색체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 파트까지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2점짜리 먼저 풀어봅시다. 일단 1번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네요. 기억은 염색체, 니은은 뉴클레오솜이고 디귿은 히스톤 단백질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기억에는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위, 이거 동원체 얘기하는 거죠. 그쵸? 동원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뉴클레오솜이다. 니은, 뉴클레오솜 맞는 말. 그다음에 디귿, 디귿과 리을은 모두 헥산에 속한다. 헥산이라는 거는 DNA하고 RNA만 의미를 하는 거예요. DNA하고 RNA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니은 리을이 있었네요. 리을이 DNA고, 그 다음에 디귿은 히스톤이고, 히스톤이라는 건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단백질하고 헥산은 완전히 전혀 다른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디귿은 헥산에 속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2번으로 갈게요. 2번, 지금 사람의 유전질이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사람의 유전자형 나와 있네. 그치? AA, BB, DD. 그 다음에 여기서 AA, BB, DD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봐볼 건데 여기서 지금 가에 대한 유전자가 들어있고 A, B, D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와 있잖아. 그치?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A라는 거를 1번하고 2번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떤 거였었냐면은 봐봐요. 우리가 대립유전자라는 거는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대문자 A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애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스몰 A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보시면 A는 여기 있는데 스몰 A는 여기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얘네들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염색체가 그러니까 완전히 대칭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네들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대립유전자이다라는 게 어차피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자리인 게 맞다라는 거죠. 1번하고 2번 중 하나를 위아래로 뒤집으면은 같은 위치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A하고 A는 대립유전자 관계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B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니은이라는 거가 대립유전자 관계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게 다 이형 접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몰 b를 가지고 있으면 이 친구는 라지 b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쌤이 오른쪽에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기억은 여기 있을 거고 디귿은 여기에 있을 거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은 각각 안 나와 있는 이제 대문자 D하고 소문자 D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얘기를 해보면 기억, 염색체는 1과 2, 염체 1과 2는 지금 상동 관계인 거죠. 그렇죠? 상동은 부계로 하나, 모계로 하나 이렇게 각각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D이다. 아니죠. 라지 B죠. 그렇죠? 대문자 B가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기억은 디귿과 대립유전자이다. 기억은 디귿과 그쵸? 얘네들은 지금 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모르지만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지금 A하고 B의 핵형 분석 결과를 알려줬네요. 지금 핵형 분석 그림 보니까 뭐 이상한 점 없이 다 2개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성염색체들일 텐데 이 성염색체가 지금 나에서는 XX를 가지고 있지만 가에서는 조그만 염색체인 X하고 Y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가 이제 수컷이 된다. 나는요 암컷.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남자이고 여자이다 라고 판단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차근차근 가볼 건데 기억 A와 B의 핵형은 서로 다르다. 맞죠? 왜냐면은 쌤이 핵형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종일 때 같다 그랬는데 같은 종이면서 동시에 뭐까지 같을 때 성별까지 같아야지 완전히 성염색체까지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관찰되는 상동염색체는 23쌍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상동염색체 개념이 중요한 건데 이 상동염색체라는 거는 서로 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제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들을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가 이제 우리가 X하고 Y는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로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는 상동 염색체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면 대립 유전자도 없고 그 다음에 크기와 모양도 다르니까. 그런데 이 X하고 Y는 이제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 상동 염색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외적으로 상동 염색체라고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에 관계없이 그냥 상동 염색체가 총 몇 쌍 있다라고 부르는 거야? 23쌍 있다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에서 관찰되는 상동 염색체는 23쌍이다라고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디귿. 기억은 이가 염색체이다. 아니죠. 그쵸? 이가 염색체는 우리 언제 형성되는 거야? 감수 1분열 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체세포 분열로 한다라고 확인을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봅시다. 서로 다른 종인 애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는 뭘 분석한다? 핵형을 일단 봐가지고 종을 분류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는 A 거, 그 다음에 한 개는 B 거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암수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인간이랑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성별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한쪽 성별을 결정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핵형 한번 봐봅시다. 일단은 잘 보니까 나에서 이게 엄청 특이하네요. 그쵸? 지금 얘네들이 똑같은 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한번 쭉 봐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생겼고 요렇게 두 개가 똑같이 생겼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가하고 다가 같은 종의 세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세포가 두 개가 제시된 A 거가 지금 가하고 다가 되는 거고요. 나라는 거는 B의 세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을 어느 정도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조건을 볼 텐데 일단은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자고 A 거를 먼저 보자고요. A 거를. 왜냐면 EN 상태의 세포를 보는 게 좋은데 EN 상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가하고 다를 보니까 다르게 생긴 게 요렇게 있죠. 이 친구랑 이 친구. 맞아? 그럼 같은 종에서 유래했는데 염색체 모양이 다르게 생겼다? 근데 둘 다 N이니까 사실 뭐 여기서는 생략한 염색체도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네들이 지금 뭐이구나? 성염색체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성염색체가 지금 두 개가 가하고 다해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에서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하고 다에서는 얘네들이 N 상태의 세포이다 라는 것과 동시에 얘네들 A라는 게 XY에서 유래한 세포들이다 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면 나라는 거에서는 성별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요 XX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기억. 일단은 얘기를 해볼게요. 기억. 나는 B의 세포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다는 암컷의 세포이다. 다는 암컷. 수컷이죠? 그쵸? XY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A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을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가에서 우리가 핵상을 써보면 N은 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니까 2에는 6자리 세포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건데 염색 분체 수인데 좀 특이한 게 상염색체 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나눠서 써보면은 XY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친구가. 그치?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만 상염색체고 XY는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상염색체에서 염색 분체의 수인데 염색 분체는 쌤이 이렇게 복제를 한 거면은 뚱뚱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체세포 분열 중기라면 얘네들은 뚱뚱이 세포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염색체가 4개 있고 염색 분체는 총 8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수는 X하고 Y 하나씩 있겠죠? 그래서 2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4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므로 디귿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될 겁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64페이지로. 5번. 표는 세포 가다의 세포 주기에서 각 시기별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G1S, G2 이렇게 나와 있고 시간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래 걸리냐 조금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의 체세포이다. 즉 완전히 세포의 종류가 그러니까 즉 그 동물의 종류가 다른 애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림을 보니까 얘네들이 일단 좀 다양하죠. 그쵸? 세포 주기가 이 세포마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G1기 하고 그 다음에 S기가 좀 긴 편이고 분열기가 매우 짧죠. 그쵸? 분열기가 매우 짧다는 게 공통점. 그 다음에 좀 보는 게 G1기 S기가 이렇게 보통 가하고 나에서는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경향성이.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G1기가 되게 짧죠. 그쵸?
G2기도 되게 짧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볼게요. 기억, 가다는 모두 G원기가 분열기보다 길다. 비교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다 같은 경우는 분열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다는 이 기억은 땡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니은 25일 동안 분열이 일어나는 횟수. 그럼 전체 시간을 고려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첫 번째 거는 지금 다 더해보면 숫자를 24시간이 걸렸고요. 이 친구는 25시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몇 시간이니? 13, 16, 17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기가 길수록 조금 일어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은 주기가 긴 나가 더 적게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다가 1회 분열할 때 간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14시간이다. 요거 G1S, G2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14시간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 보자. 일단 최세포 주기, 최세포의 Q에서 세포 주기를 알려주고 있네요. M기가 있고 일단은 G1, G2, G3가 S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방향을 안 줬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G1기 세포의 수가 S기의 세포의 수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쌤이 이제 이 세포 주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세포의 주기가 길수록 우리가 어떤 임의의 세포들을 와장창 관찰을 했을 때 세포의 수가 더 많이 관찰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의 주기가 길수록 그 기간을 이제 이렇게 지나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니까 그 세포 주기에 멈춰 있는 세포들이 많을 것이다. 그 세포 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포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G1하고 그 다음에 S기 중에서 G1기의 세포 수가 더 많다 그랬으니까 주기도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이제 M기를 기준으로 한쪽은 G1, 한쪽은 G2잖아. 그랬을 때 더 긴 쪽이 G1이 되고 그 다음에 짧은 쪽이 G2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S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1기보다 그러니까 S기보다 G1기가 더 길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방향성은 M기 다음에 G1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 방향이 맞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A 방향 맞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디귿 시기가 기억 시기 세포의 2배이다. 디귿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디귿 시기의 세포가 기억 시기 2배이다. 일단은 봤을 때 지금 DNA 양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S기를 지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디귿이 S기를 지나서 기억이 되는 거니까 기억이 2배만큼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니은 시기의 세포에서 방추사. 우리 방추사라는 거는 염색체의 분열 에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열기에 관찰이 되는 거라서 M기에만 관찰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하면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도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G1기, 그 다음에 S기죠? S기, 그 다음에 여기는 G2기하고 그 다음에 M기가 섞여 있는 이런 상태의 세포들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바로 가봅시다. 기억, 구간 1과 3의 핵상이 동일한 세포. 우리 어차피 근데 체세포를 보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체세포 같은 경우는 EN에서 EN으로 분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핵상을 언제 관찰을 하더라도 어차피 EN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무조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DNA를 복제한다고 해서 핵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2번 구간에 분열기가 아니라 간기의 세포가 있겠지? S기는 분열기가 아니니까 3번에는 분열기 세포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럼 디귿 3에는 핵막이 있는 세포와 핵막이 소실된 세포. 여기서 핵막이 있는 세포들은 G2기일 거고 간기니까 아직은. 그 다음에 M기에 들어가면 핵막이 소실되니까 M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디귿도 맞는 말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갈게요. 8번 A는 2에는 4, 그 다음 B는 2에는 모른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럼 핵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치? 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N은 4 다르게 생겼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2에는 4죠. 똑같은 게 두 개씩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2에는 4니까 나 세포가 A일 거고 가가 B가 되겠네요. 그래서 2n이라는 게 n은 4를 2n으로 환산을 하면 n은 2n은 8개가 될 테니까 기억, 니은, 디귿 가보면 될 것 같아. 가는 B의 세포, 가와 나의 핵상은 모두 N이다. 이 세포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가는 N이고요. 나는 2N이죠. 그러니까 모두 N이다라는 건 틀린 말.
디귿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1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EN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EN으로 판단을 했을 때 EN은 8이고요. 우리 체세포 분열 중기면은 염색 분체 수 계산할 때는 복제가 되면은 2배가 뚱뚱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배를 해주면은 16개. 즉 디귿은 맞는 말이 된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그림 간은 어떤 동물 이해는 사에서의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T1과 T2 중 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유전자형도 좋네요. 그쵸? 일단 조건 나온 게 이해는 4, 그 다음에 나는 T1과 T2, 그 다음에 다는 세 번째 거는 AA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이렇게 세포 분열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시기, 나 세포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분리되고 있잖아. 이것들은 뭐라고 본다? 후기라고 보는 거고요. 후기 세포는 이 상태로 보지 마시고 중기로 고쳐서 생각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때의 모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의 유전자를 보면은 복제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스몰 a가 있다면 아래쪽에서도 스몰 a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지. 그치?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있고 이 친구도 지금 이 친구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치? 얘네들이 무슨 상태? 상동인 상태. 이 친구들이 상동인 상태로 원래는 존재했을 것이다. 하나의 염색체로 존재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의 색상에서는 이해는 4라고 판단하는 거야. 얘들아 조심할 게 여기서 후기 상태의 세포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더라도 나눠지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색상을 얘기할 때는 이 뭐 4N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얘네들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중기의 세포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이 전 상태를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뭐냐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유전자이 대문자 A, 소문자 A잖아. 그치?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A를, 스몰 A를 갖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A는 대문자 A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N 상태의 세포가 지금 뭐가 분리되고 있냐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제 처음에 세포 분열할 때 S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감수 분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G1기, 그 다음에 S기, G2기 지나서 처 분열하는 상태일 거고 얘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T1하고 T2를 봤을 때 얘가 만약에 나라는 세포가 T1이었다면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고 왜냐면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2인 경우에는 감수 2분열이 되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였었냐면 체세포 분열은 EN에서 EN으로 분리되는 반면에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분리되는 상황이라고 했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EN에서 EN으로 분리되는 상황의 그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T2가 아니라 T1이고 이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부터 봐보면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 기억에는 대문자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딸세포의 핵상. 그렇죠. 딸세포,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항상 2N짜리 세포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의 4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지금 E와 E, F와 F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모두 7번 염색체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쌤이 다음 시간에 추가로 보충을 해줄 연관이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연관.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나와 있는데 이 연관이라는 거는 아마 쌤이 수특 문제 풀 때 얘기를 해줬으니까 조금 간소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7번 염색체에 뭐가 들어있다? 이 E하고 F라는 게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뭐 E나 스몰 E가 있다면 아래쪽에 F나 F가 있다 이렇게 임의대로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를 기준으로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염색체의 분리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일단은 가하고 나 1, 2, 3하고 그 다음에 기닐이 이렇게 있는데 기억 디귿은 1, 3 중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세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유형에서는 항상 우리가 2를 먼저 찾아서 처리를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세포 분열 그림이 아니라 상대량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의 시기를 한번 써보자고요. 1번은 G1기 시기고요. 2번은 복제가 일어난 G2기 시기. 그 다음에 3번은요 이제 감수 분열을 했을지 혹은 뭐 체세포 분열을 했을지 모르겠으니까 3번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그쵸?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대량을 보니까 지금 DNA 상대량이 1이라고 하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보니까 또 되게 신기한 게 얘가 0이야, 0. 00이에요, 00. 우리가 사실 대문자 2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 F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든 세포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스몰 e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지 F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왜냐면 우리가 어떤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포가 가지고 있던지 간에 이 세포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G 원기 세포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얘가 스몰 E를 가지고 있건 얘가 뭐 라지 F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G 원기는 다 이걸 두 개를 다 있어야 된다.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친구가 있었다라는 뜻은 원래 G 원기 상태에서는 스몰 E하고 라지 F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원래 있던 유전자가 사라졌다라는 뜻, 즉 내가 원래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기억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은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을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친구들은 감수 분열을 최소한 1회는 일으킨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N 상태의 감수 1분열을 마친 세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왜냐면 체세포 분열을 했으면 원래 갖고 있던 거랑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사라질 수가 없겠지, 유전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얘네들 지금 감수 분열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감수 1분열을 완료한 감수 2분열의 세포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얼추 이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EN 상태고 여기는 EN 상태인데 여기만 N 상태의 세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기억, 니은, 디귿 중에 1, 2, 3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기억이 몇 번 세포가 되는 거야? 3번 세포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1이 있기 때문에 G 원기 아니면 생식세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생식세포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가 없기 때문에 G1만 있는 거라서 디귿이 1번 세포,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번이 니은 세포가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쌤이 잠깐 이제 얘기 안 하고 넘어왔다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7번 염색체에 있다라는 건 얘네들이 어떤 염색체?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염색체에 있으면 우리가 대문자 2하고 소문자 2, 그 다음에 대문자 F랑 소문자 F를 두 개를 골라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뭐 FF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억세포가 스몰 E하고 라지 F를 전혀 안 받았다라는 뜻은 얘네들이 스몰 E 대신에 뭘 받았고 라지 E를 받았고 라지 F 대신에 스몰 F를 받았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상염색체니까. 우리가 성염색체에 있는 경우에는 Y염색체를 받으면은 두 개 다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상염색체에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라지 E하고 스몰 F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고 이 세포는요, 대문자 지금 이 N 상태의 세포는 기억 3번 구간에 있는 세포인데 아직 감수 2분열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뚱뚱이 상태일 거야. 그치? 그러니까 대문자 2를 그 다음에 소문자 2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세포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대문자 2, 소문자 2, 대문자 F, 소문자 F를 모두 갖고 있었으니까 대문자 2에 소문자 2, 대문자 2에 소문자 F로 유전자형이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감수 일분이 아까 쌤이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얘네들이 한 배를 타고 있을 거야. 근데 감수 1분열을 했어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었는데 대문자 2하고 스몰 f가 같은 동네로 들어갔다는 뜻은 대문자 2와 스몰 f, 그 다음에 소문자 2와 라지 f가 이렇게 한 동네로 각각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은 이제 정리가 된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가보면 니은은 구간 2의 세포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체세포 분열, 가의 세포 분열은 체세포 아니죠. 감수 분열이죠. 그쵸? N 상태의 세포가 표에 제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에서 대문자 2와 스몰 f. 쌤이 위에다 그려놨지만 대문자 2는요, 뭐랑 같이 있어? 스몰 f랑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11번 유전자형이 나와 있습니다. 라지 R, 스몰 R을 처음에 갖고 있었대.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는 게 엄청 편하겠지. 보이는 게 쌤이 쉽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G 원기 세포로부터 난자가 형성되는 과정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염색체 수하고 그 다음에 DNA 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와 3은 중계세포라고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염색체 수가 뭘 알려주냐가 좀 궁금하잖아. 그치? 염색체 수는요, 뭘 알려주는 요소냐면은 핵상을 알려주는 요소예요. n은 얼마다, EN은 얼마다 할 때 우리가 염색체 수를 자연스럽게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그어보면 아는 거지. 감수 일분열을 하기 전에는 EN이었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N이었어. 그러면은 지금 염색체 수가 얘네들은 지금 니은하고 디귿은 2배만큼이잖아. 기억보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EN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N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N과 N을 구별을 해보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EN과 N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가 각각 뭐가 되는 거야? 1번하고 2번이 되는 거야. 그러겠지. EN 상태의 세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왼쪽에. 그런데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DNA를 복제를 하기 때문에 S기를 지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NA 양을 보니까 얘가 지금 얘의 두 배가 됐네요. 이렇게 증가한 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DNA 양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1번이 디귿의 세포가 되는 거고 2번이 니은의 세포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DNA 양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포 전체의 유전자 말고 세포 전체의 DNA 양은 항상 뭐에 의해서만 변하냐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게 복제할 때 2배가 되고 분열할 때 2분의 1이 돼요. 전체 DNA 상대량은. 그런데 지금 이 기억이라는 세포를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니은이라는 세포에서 변화를 한번 봐보는 거야. 이렇게 됐더니 지금 염색체 수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근데 염색체 수는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DNA 상대량은 몇 배가 돼버렸어? 4분의 1배가 돼버렸어. 우리 핵상이라는 거, 즉 염색체 수라는 거는 상동이 분리될 때만 바뀌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DNA 상대량이 4분의 1배가 됐다라는 거는 분열을 실제로 2번 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염색체 수가 감소한 건 여기서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염색체 수가 한번 감소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까지 일어나면서 2분의 1이 두 번이 일어나면서 총 4분의 1로 감소를 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는 4번 세포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3번 세포는 여기서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4번 세포 쌤이 좀 그려보면은 4번 세포는 니은에서 분열을 한 번 했으니까 DNA 상대량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었어야 됐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의 염색체 수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됐으니까 얘 친구도 이렇게 줄어들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얘가 3번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내려가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봐보면은 디귿은 3이다 라고 돼 있네요. 디귿은 우리가 위에서 1번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보기. 그다음에 니은 2가 3으로 되는 과정, 2가 3으로 되는 과정에서 상동염색체 분리된다. 맞는 말이네요. 감수 1분열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총 염색체 수 분의 R의 DNA 상대량이라고 돼 있네. 지금 R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유전자형 하나 알려줬을 때 대문자 R하고 소문자 R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제 R의 DNA 상대량과 총 염색체 수를 물어보고 있고 지금 어디서 물어보고 있냐면 1번하고 2번에서 물어보고 아니 2번 아니죠? 4번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이걸 알고 싶으면은 대문자 R하고 소문자 R이 N인지 EN인지 그 다음에 뚱뚱이인지 홀쭉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1번은 뭐냐면 G 원기 상태의 세포기 때문에 R하고 스몰 R을 EN 상태로 이렇게 홀쭉이 상태로 갖고 있는 친구였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생식세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식세포라서 대문자 R 또는 소문자 R을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염색체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염색체 수는 핵상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으므로 G1은 N,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G1이 EN이고요. 생식세포가 N이 됐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대문자 R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소문자 R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둘 다 홀쭉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R이랑 그 다음에 이 R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총 염색체의 수가 무조건 1번이 2배만큼 더 많아져 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총염색체 수가 애초에 1번에서 2배만큼 많기 때문에 1번이 더 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위에 있는 숫자가 뭐가 써지던지 간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무조건 틀린 보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12번 가봅시다. 12번. 12번은 이제 유전자 상대량. 근데 유전자인데 세포에서 지금 유전자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서로 다른 상념색체. 우리가 상념색체라는 조건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념색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돌연변이도 고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상식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내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성염색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아빠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Y염색체를 주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 유전자가 어떻게 뭐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가하고 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중기의 세포이고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근데 쌤은 이제 여기서 1번하고 2번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게 H하고 T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볼게요. H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라는 세포에서는 스몰 h가 없는데 나라는 세포에서는 스몰 h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인데 1번하고 2번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1번에 없는 게 2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1번이 2번을 만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1번이 가지고 있던 걸 2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 세포가 1번이 되고 나 세포가 2번이 되어서 이 H가 스몰 h가 없는 게 스몰 h가 있는 걸 만드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세포가 1번이 되고 가 세포가 2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나 세포가 지금 1번이니까 여기는 스몰 h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가 세포에는 스몰 h가 없대요. 근데 쌤이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상념색체에 있는 거라면은 아무것도 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스몰 h를 안 받았어? 스몰 h가 이 세포에 지금 2번 세포에 스몰 h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은 이 친구는 대문자 h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게 정해지는 거야. 어디에 있으니까? 상념색체에 있는 친구니까요. 그러면서 얘가 1번이라는 게 대문자 h가 있다라는 거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서 h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다 보여주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x를 하나 생각을 안 해봤어요. 우리가 1번하고 2번을 이제 우리가 정했으니까 1번은 EN 상태의 세포, 가는 이제 2번은 N 상태의 세포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EN 상태의 세포를 보니까 라지 T가 아무것도 없네. 그치? 라지 T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념색체 있고 EN 상태인데 라지 T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은 라지 T 대신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스몰 T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더군다나 얘는 EN 상태의 세포이기 때문에 스몰 t가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대문자 H 하나, 스몰 t 하나, 스몰 h 하나, 스몰 t 하나를 이렇게 좌우로 나눠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감수 일분열을 했을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 가볼까요? 기억, 나는 감수 일분열 중기의 세포이다. 나는요 감수 일분열 중기. 그쵸. 감수 일분열은 아직 안 했지만 중기 상태의 세포니까 일단은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2에는 H와 T가 모두 있다. 2번에는 라지 H하고 스몰 T 있다고 쌤이 써놨네요.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 유전자는 대문자 H를 하나는 꼭 가져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 그쵸? 정답은 3번이 된다 라고 해결하시면은 12번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넘겨가지고 13번부터 마지막 페이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표는 어떤 동물의 이제 세포, 가, 다에 각각 들어있는 염색체 중에서 한 개의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의 유무를 알려주고 있대요. 총 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쌤이 얘기해 줄 건 뭐냐면은 이 염색체가 6개가 있는 거니까 사실 5개밖에 안 줬잖아요. 그럼 쌤은 그냥 여기다가 비읍이라고 쓰고 이 비읍이라는 걸 그냥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염색체가 총 6개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우리가 배운 세포는 2n짜리 세포랑 n짜리 세포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염색체가 총 6개 있거나 아니면 총 몇 개 있거나 3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럼 6개 아니면 3개인 건데 이 6개하고 3개 중에서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염색체는 기억부터 비읍까지 총 6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X가 이렇게 쳐져 있다는 뜻은 6개 중에서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에는 6자리 동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n은 5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대답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2에는 6자리 세포가 있을 때 n은 3 또는 2에는 6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6개 중에서 x가 하나라도 쳐져 있으면 이 동그라미 3개가 결국에는 n은 3을 구성하는 이런 상태의 세포들이 될 것이다 라고 다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야 쌤 여긴 2개밖에 없는데요? 이게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비읍이라는 걸 하나 추가를 하면 좋다라는 거죠. x가 되고 5가 되고 x가 돼야 될 거야. 왜? n은 3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3개씩만 쳐줘야 될 거거든요. 염색체가 3개만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올 텐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염색체가 6개가 총 있는 건 맞지만 사실상 여기서 상동 염색체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야. 똑같은 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 기역하고 하나는 니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상동 관계를 물어보라는 게 항상 보기에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찾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수 1분열을 떠올려 보면 돼. 우리가 여기서 n 상태의 세포들을 보는 거잖아. 그치? n 상태의 세포들을 보는 건데 이 n 상태의 세포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감수 1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랑은 빠이빠이를 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상동 염색체가 2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둘 중에서 하나는 받아야 되고 둘 중에서 하나는 다른 세포로 건네줬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N 상태의 세포에서는 상동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둘 다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XX도 안 되고 OO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안 되는 걸 쳐냈을 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게 상동염색체 관계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기억, 니은, 디귿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억, 가, 다의 핵상은 모두 같다. 저 전부 다 N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디귿, 니은, 디귿과 리을은 상동염색체이다. 잘 보시면은 디귿과 리을의 한번 관계를 봐볼게. 봐봐요. 여기서 얘네들만 이렇게 딱 볼 건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은 OX니까 별로 상관이 없네요. 그쵸? 얘네들은 상동이어도 될 것 같아. 가만 봤을 때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 나라는 세포에서 보면은 디귿과 리을이 모두 다 안 가지고 있어. 그쵸?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디귿하고 리을이 있는데 둘 다 안 가지고 있다고? 요거는 상동 염색체가 만약에 얘네들이 지금 이 상동 염색체에서 둘 중에 하나는 받았어야 됐을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디귿과 리을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상동 염색체 관계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아니다 라고는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가라고 다를 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로 이게 상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봤을 때는 상동은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되므로 이거는 상동인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서 상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쌤이 우리 2회차 수업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거고 정리를 해줄 거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귿, 나의 염색 분체수는 4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염색 분체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n은 3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염색 분체 수는 6개 아니면 3개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생식세포인지 뭔지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4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비읍을 만약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비읍을 안 썼으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4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이 정답이 된다. 1번만 정답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유전자 상대량 문제네.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다. G 원기 세포에서 보고 있고요. 스몰 d하고 라지 e를 더한 값. 근데 여기서도 더한 값이라고 했을 때 쌤이 쫄지 말고 그냥 짝수, 홀수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이제 D하고 D가 가, 나, 다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있냐 없냐니까 쌤이 이제 좀 더 없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거 가, 나, 다라는 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가, 나, 다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 세포는 D, 대문자 D가 있고 이 세포는 스몰 D가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지금 어떤 남자의 G원기 세포에서 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의 G원기 세포에는 대문자 D하고 소문자 D가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스몰 d하고 라지 e의 합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숫자의 조합을 보면은 여기서 니은이라는 거는 스몰 d하고 라지 e가 둘 다 없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 나, 다 중에서 스몰 d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가라는 세포는 니은의 세포이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이 가나다를 우리가 감수 분열이랑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뭐냐? 일단은 스몰 d하고 라지 e가 이렇게 있고 기억 디귿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게 지금 라지 d 스몰 d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대문자 e하고 소문자 e는 또 어떻게 존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거는 봐봐요. 이 대문자 D하고 소문자 D가 있는 세포들인데 지금 우리가 가 세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가라는 세포를 보니까 스몰 D가 없어졌대요. 원래 G 원기는 스몰 D가 있었는데 스몰 D가 사라졌다는 뜻은 한쪽으로 스몰 D가 이동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라지 D가 왔고 지금 가라는 거는 이런 라인에 있는 세포가 가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스몰 D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이 대문자 E하고 소문자 E를 보려 했을 때 대문자 E가 지금 이 가라는 세포에도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위에서 이제 쌤이 얘기를 안 했지만 형광펜으로 칠해놨을 때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뜻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이라고 하는 세포에 대문자 E가 없다라는 뜻은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스몰 E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스몰 라지 D하고 스몰 E를 이렇게 더했을 때 이런 숫자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고 디귿에 대한 정보를 좀 봐볼게요. 기억하고 디귿에 대한 정보. 일단 기억하고 디귿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기억 우리가 어차피 더하더라도 쌤이 짝수라는 정보는 홀수라는 정보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했잖아. 근데 기억이 지금 두 개를 합쳤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조합인 거냐면 0 플러스 1이거나 또는 1 플러스 0일 거야. 이 친구가. 그치? 그런데 지금 기억 디귿이 될 수 있는 친구는 왜냐면은 이제 니은은 가로 정해졌으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나하고 다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근데 둘 다 스몰 d가 있대요. 있어. 그럼 얘는 지금 스몰 d가 있기 때문에 스몰 d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지금 스몰 d가 있으려면은 라지 e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 라지 e가 없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스몰 e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 언제만? 진짜로 상념색체일 때만. 우리가 상인지 모르면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스몰 d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스몰 d가 있는 동네에 뭐가 갔을 것이다? 스몰 e도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은 대문자 D, 소문자 E에 스몰 E를 가지고 있는 친구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능한 거고, 그럼 디귿 세포를 한번 봐볼게요. 디귿 세포를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스몰 D하고 대문자 E가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정한 게 지금 이 G 원기에서 유전장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쵸? 근데 대문자 E가 지금 이게 조합이 될 수 있는 건 1 플러스 1, 2 플러스 0, 0 플러스 뭐 2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한 것까지 봤을 때는 뭐가 없어요? 대문자 E가 아예 없어. 대문자 E가 아예 없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치? 1 플러스 2라고 0 플러스 2는 불가능할 거고 그럼 스몰 d가 두 개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뭐야 이거 스몰 d가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아까 기억의 세포는 지금 대문자 e가 없는 이 친구가 기억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기억의 다 세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왜냐면 대문자 d랑 빠이빠이랑 한 세포니까. 그러면은 대문자 D는 모르겠고 일단 그러면은 이제 디귿 세포를 봤을 때 스몰 D가 두 배만큼 있으려면은 기억이 이미 품절이 됐잖아. 그치? 다 세포로. 쌤이 잘못 썼네요. 다 세포로 품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 세포라는 거가 디귿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디귿이 돼야 되는 건데 얘가 디귿이 되기 위해서는 대문자 D도 있고 소문자 D도 있으면서 대문자에 소문자 이렇게 있을 때 소문자 D가 지금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뭘 거치면은 복제를 하면 즉 여기서 이렇게 쌤이 좀 그림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은
복제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S기를 지나서 감수 1분열 세포가 된다면은 복제 S기를 지나게 되면은 라지 D, 스몰 d, 스몰 EE가 각각 2씩 가지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스몰 d만 있어도 2 플러스 0의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세포가 디귿의 세포, 나의 세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봤을 때 여기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기억은 틀렸죠. 스몰 EE죠. 그 다음에 니은, 이 사람의 니은의 염색체 수? 니은이 어디 있죠? 니은은 가 상태의 세포고요. 가는 지금 이 동네에 있는 게 지금 니은 세포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수 1분열을 맞췄기 때문에 그 생식세포, 즉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들어있는 상태여야 돼서 니은이 맞는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디귿, 다는 감수 2분열 중기 세포이다. 다 한번 봐볼까요? 다는 감수 2분열. 지금 다는 기억이잖아요. 그쵸? 기억이고요. 지금 다가 이런 상태인 건데 얘가 지금 쌤이 아까 사실 전부 다 얘기하진 않은 게 얘가 지금 스몰 D하고 스몰 E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기억이 되려면 1 플러스 0이어야 되잖아. 그치? 1 플러스 0.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얘가 오른쪽 동네에 있는 건 맞는데 오른쪽 동네에서도 한 번 더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 단계가 되어야지 기억이 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2분열 중기의 세포이면은 뚱뚱이일 테니까 사실상 기억에서 이게 기억 세포니까 기억이 1이 안 나왔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뚱뚱이가 된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서 디귿은 이제 홀쭉해야 되니까 디귿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해주면은 이 친구의 답은 2번이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좀 어렵죠. 이제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얘네들이 있다 없다를 이 세포 위아래를 비교하면서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시죠. 15번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또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또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잘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로 나왔는데 얘들아 그래프도 쫄지 말고 뭐만 보면 돼? 홀수를 먼저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표로 나오나 그래프로 나오나 표현만 다른 거야. 정보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이 나왔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걸 갖고 있는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G원기 아니면은 생식세포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HRT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상염색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대문자 H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몰 H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몰 R이 없으면은 대문자 R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대문자 T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억에서도 마찬가지야. 기억에서도. 이제 기억에서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이 세포 분열을 볼 땐 G 원기에서의 유전자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정보들을 종합을 해보면 봐봐요. 기억 세포에 대문자 H가 있어요. 그쵸? 기억 세포에 대문자 H 있지. 그 다음에 니은 세포를 봤을 때 스몰 H하고 라지 R하고 다 있어야 되네. 그 다음에 디귿 세포를 봤을 때 스몰 R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봤을 때 그 다음에 기억에서 또 대문자 T가 없으니까 스몰 T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스몰 t가 있게 되면은 대문자 t하고 스몰 t를 갖는 이런 애가 그냥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정보가 0이라고 하더라도 상염색체 있는 경우에는 0이라는 게 정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대립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N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참고로 EN 상태일 때는 그런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니은은 원래 존재하던 스몰 R이라는 유전자가 지금 얘네들은 다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정확하게 보지 않더라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봐보면은 일단은 한번 보면서 갈게요. 기억, HRR 여기서 스몰 H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쵸? 그다음에 니은 기억은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이다. 일단 얘들아 유전자형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분열 중기의 세포다라는 거는 감수 분열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데 감수 분열을 하기 전이면 감수 1분열 중기면 감수 분열 하기 전이죠. 그럼 뭐 또 있어야 돼? 스몰 R도 있고 스몰 T도 있었어야 됐을 거야. 근데 라지 T죠. 라지 T도 여기 그래프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 됐을 거라고. 근데 그래프에 표시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미 분열을 완료한 세포, 그러니까 1분열은 최소한 완료를 한 세포여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지금 그 숫자가 2가 나온 걸로 봐서 N 상태의 홀쭉이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죠. 홀쭉일 수 없는 거지, 그치?
여기서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감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 중기세포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연관이라는 걸 좀 고려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는 봐봐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유전자가 있대, 얘들아. 그러면 두 쌍의 상염색체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게 하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쌍의 상염색체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H하고 RT는 세 종류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가 그릴 거란 말이야. 염색체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큰 거랑 작은 거에서 염색체 한 쌍에는 염색 유전자가 두 쌍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만들어지는 조합을 가지고 해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 같은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대문자 H하고 대문자 R하고 소문자 T를 가지고 있는 애가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스몰 H하고 라지 R하고 라지 T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한 사람이 지금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러면 한번 봐보자. 여기서 두 개가 세트고 하나가 이제 따로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디귿 보기에서는 H하고 R이 서로 다른 염색체 있냐라는 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연관이 안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H하고 R이 지금 같은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대문자가 세트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소문자하고 대문자가 세트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H가 써졌고 여기에 스몰 H가 써졌다고 치면 기억을 만들려면은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대문자 R이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만들려면은 여기에 대문자 R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데 여기서 R은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둘 다 대문자 R이 써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모순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H하고 대문자 R은 뭐다?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해야지 이런 식의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의 친구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2점짜리에서 마지막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유전 형질이 있고 서로 다른 또 두 쌍의 염색체에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남자하고 있고 여자가 있어요. 약간 좀 분위기가 벌써 쎄하지? 왜냐? 여기서 지금 상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와 있고 남자가 나와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의식적으로 여자는 XX고 얘는 XY니까 얘네들 중에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제시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D하고 F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하지만 잘 안 되겠지만 문제를 잘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두 개는 1번, 나머지 두 개는 2번 거니까 남자 거 두 개, 여자 거 두 개 이렇게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먼저 찾을 거야. 어차피 1을 항상 볼 거니까. 그러면은 1이라는 숫자를 찾았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뭐 아니면 뭐 G원기 아니면은 생식세포인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쌤이 얘기했던 게 G1은 2n짜리고 생식세포는 n짜리라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G원기는요 0, 1, 2가 모두 나타날 수 있고 생식세포는 숫자가 0하고 1밖에 안 나온다 그랬어. 그 다음에 2n 상태에서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그랬고요. 이 친구들은 대립 유전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게 얘네들을 다 보여주고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첫 번째 다라는 세포를 봤을 때 얘가 지금 1이 있기 때문에 G1 아니면 생식세포야. 그런데 무슨 숫자가 써져 있냐면 이 세포에 2가 써져 있어요. 생식세포에선 2라는 숫자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G1기의 세포가 된다라는 거지. 두 번째 여기서 이 라라는 세포는요 라지 D하고 스몰 D 이거 무슨 관계야? 대립 유전자 관계거든요. 근데 대립이 지금 이 한 세포에 같이 들어있네. 이거 뭐인 거야? EN 상태의 세포인 거예요. 뭐야 이거? G원기야. 쌤 G원기가 왜 두 개죠? 왜냐? 여기서는 사람의 세포가 두 종류를 줬으니까. 맞아? 남자 거 세포도 있고 여자 거 세포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 거하고 여자 거를 구별을 해줘야 되고 남자하고 여자를 구별하려면 뭘 봐야 된다?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지금 다는 G원기 세포라서 라지 D가 있으니까 스몰 D는 없을 거예요. 홀쭉이로 한 개씩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빵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치?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이 친구들을 두 개 더했을 때는 합이 2로 나오잖아. 그치? 그런데 이 두 친구를 더하면 합이 1밖에 안 나와요. 요게 바로 어디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남자, XY인 남자의 세포에서 이 친구들이 F라는 게 X 염색체에 있으면은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라서 이제 D라는 거는 남녀가 공통으로 두 개씩 다 예쁘게 갖고 있으니까 D라는 건 상염색체,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성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좀 이제 더 정리를 해야겠지. 그러면은 라부터 보면은 라는 똑같은 건데 이제 남자의 세포가 지원기가 두 개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얘는 X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X 염색체를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디귿에 들어갈 보기가 숫자가 2가 되겠네. 왜? 스몰 f가 하나도 없으면 G 원기 홀쭉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두 개 있어야 될 테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누구에서 유래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X 염색체의 이동을 한번 봐보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다라는 거가 하고 라라는 걸 봤을 때 쌤이 이제 어떤 게 조금 보였냐면 이 친구가 좀 보이네요. 이 친구가. 똑같은 이인데 이 친구는 왜 보이냐면 이 다하고 라가 만든 세포를 알고 싶잖아. 그치? 그럼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쌤이 내가 원래 안 가지고 있던 걸 내 딸세포, 내 생식세포한테 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다라는 세포에서는요, G 원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F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라는 세포에서 이 대문자 F를 가지는 가라는 세포는 절대로 못 만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는 세포는 여자가 만든 세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는 세포는요, 이제 두 개씩 나왔다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세포가 XY가 돼야 된다. 즉 남자의 세포가 두 개, 여자의 세포가 두 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 니은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은 전부 다 나하고 라는 G1이니까 EN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염색체 배열이나 구성이 바뀌었으니까 XX나 XY에서 EN이 나와야 될 거예요. N이나 EN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나라는 거는 쌤이 아까 나 풀 때 하나를 못 봤는데 아랫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제 위에 걸 못 봤는데 여기도 일이 하나 있었네. 그치? 이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식세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G원기 세포가 다하고 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능한 건 뭐밖에 없다? 생식세포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니은을 봐보면 니은이라는 거는 지금 다라는 게 나를 만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는 X염색체에 스몰 f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지금 남자의 세포는요 이렇게 생긴 애야. 그치? 그런데 스몰 f를 안 받았네요. 그럼 뭘 받았다는 뜻이야? Y를 받았다는 뜻이고 Y를 받았을 때는 빵빵이로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얘가 지금 라지 F가 없으니까 얘가 있을 수가 없지 당연히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 상태의 세포가 됐을 텐데 지금 얘가 2라는 숫자로 나온 걸로 봐서 얘네들이 생식세포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감수 2분열 중기인 세포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N 상태의 세포가 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쌤 근데 뭐 감수 1분열 중기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가 대문자 이제 지금 쌤이 주황색으로 파란색으로 볼게요. 여기서 지금 대문자 2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복제만 일어난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나와야 됐을 거야. 가에서 대문자 F의 양이 2n이었다고 치면. 그런데 4가 안 나오고 n으로 그러니까 2라고 나왔다는 뜻은 얘네들이 감수 1분열을 진행을 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봐보면 기억 가는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이다. 가는 감수 1분열 중기 아니죠. 2분열 중기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는 X가 아니라 Y 염색체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고요. 디귿 기억 니은 디귿은 2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억이 0, 그 다음에 니은이 0, 그 다음에 디귿이 2이기 때문에 2가 된다라는 거는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 3번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수능 완성 2점짜리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이제 일단은 2점짜리까지 영상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점짜리 영상은 또 꾸준히 올려줄 테니까 차근차근 확인을 해가지고 따라 봅시다. 수능 완성이 확실히 수능 특강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2점짜리 정도는 기본반 친구들도 다 한 번씩은 접해봐야지 우리가 유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